중국 구이저우성 깊은 산골, мя오족 소녀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치마 한 벌. 그 천에 수놓인 신비로운 숫자 668과 두 개의 물결무늬, 그리고 날개를 펼친 새 한 마리가 1400년 전 사라진 고구려 왕국과의 놀라운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금지된 검색으로 시작된 진실 추적, 깊은 밤 비밀 스터디 그룹의 모임,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 학자와의 운명적 만남까지. 과연 мя오족은 정말 고구려의 후예일까요? 그리고 왜 이 진실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야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두 나라를 잇는 역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나링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안개 낀 산 높은 곳에서 мя오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마을은 조용하고 푸르르며 키 큰 소나무와 속삭이는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 한구석에 하나의 비밀스러운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들었죠. 그런 질문은 내가 할 게 아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할머니를 따라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좁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오래된 천과 빛바랜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접혀진 치마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심스럽게 쌓여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치마를 펼쳐보니 단 부분에 두 개의 물결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하나는 짙은 파란색, 다른 하나는 흑빛 갈색이었죠. 그 위로는 발톱을 드러내고 날개를 펼친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실로 수놓인 희미한 숫자를 발견했어요. 66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북처럼 뛰었어요. 668 고구려가 멸망한 해가 668년이잖아. 저도 모르게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자랑스럽고 오래된 왕국이었어요. 고구려는 강했습니다. 고구려는 용감했죠. 고구려는 자유로웠어요. 치마의 무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мя오족 조상들이 먼 땅과는 별개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아무도 고구려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단어는 마치 지워진 것 같았고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햇빛이 수노위에 춤을 추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치마를 무릎에 올리고 강가에 앉았어요. 물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반짝이고 떨어진 꽃잎들을 하류로 실어 나르더군요. 파란 물결 무늬가 개울의 맑은 물을 떠올리게 했어요. 갈색 물결 무늬는 진흙 강둑을 연상시켰죠. 저희 마을의 강과 역사 속 큰 강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들은 왜 이걸 숨겼을까? 조용한 나무들에게 물어봤어요. 새의 발톱을 손끝으로 따라 그어봤습니다. 그 사나운 눈빛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찾아라. 그때 결심했습니다. 답을 찾아 나서겠다고요. 손바닥이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치마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밝혀내겠다고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그날 저녁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척했지만 생각은 온통 668년과 두 개의 물결무늬, 그리고 그 새에 가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부드러운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마음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밝고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여행 말이에요. 아직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이 비밀스러운 치마가 제 영혼에 불을 지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의 작은 나무 문을 살금살금 빠져나올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달빛이 속삭이는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잠든 이웃들을 지나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작은 기름등과 소중한 치마만 품에 안고서요. 목적지는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오래된 책과 지도들로 가득한 먼지 쌓인 방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종이 냄새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벽을 따라 선반들이 늘어서 있고
가장자리가 말린 두루마리와 원고들이 꽂혀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중국과 주변국들의 큰 지도를 펼쳤어요. 굵은 파란 선 2개가 땅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흘렀습니다. 북쪽의 황하강과 더 남쪽의 양쯔강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강들을 따라 그어봤습니다. 조상들이 이 거대한 강들을 건넜을까? 빈방에 속삭였어요. 등불에 불꽃이 흔들리자 강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다음으로는 고구려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학교에 먼지 쌓인 실습실에 있던 낡은 컴퓨터가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화면이 빛나는 걸 보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고구려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검색 결과가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정 근처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친구 유에이를 만났어요. 등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유에이가 속삭였습니다. 라오나링아, VPN을 쓰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들이 숨기는 걸 볼 수 있다고. 희망의 불꽃 같은 목소리였어요. 둘이서 몰래 컴퓨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에이가 설정을 클릭하며 원거리 서버에 접속했어요. 다시 고구려를 입력할 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기원전 37년에 시작되어 서기 668년까지 한국 북부와 만주에 존재했던 왕국에 대한 페이지들이었죠. 거대한 성벽과 용감한 전사들, 그리고 신성한 까마귀 상징을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제 치마에 있던 새와 똑같았거든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구려는 서기 668년에 멸망했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당나라에 의해 먼 땅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슬픔과 자부심의 물결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실은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깨어났어요. 등불을 들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집으로 달렸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에 치마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2개의 물결무늬, 새, 숫자 668.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화로 옆에서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예인가요? 할머니가 얼어붙었어요. 부드러운 손이 무언가를 다지다 말고 멈췄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말할 수 없단다. 벽에도 귀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 밑에서 치열한 희망이 타올랐습니다. 고구려가 우리의 잃어버린 왕국이라면 우리 мя오족 전통이 수세기 동안 그 정신을 이어왔던 거예요. 2개의 강, 새 상징, 숫자 668.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이 남긴 비밀 암호였던 거죠.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아무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저녁 숲 가장자리에서 기다리는 유에이를 만났어요. 나무들이 비밀스러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작은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유에이야,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비교해봐야 해.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치마를 펼치며 속삭였습니다. 유에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천 조각들을 펼쳐놓고 핸드폰을 준비해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2개의 물결 무늬를 가리켰어요. 우리 치마의 이 선들이 고구려 그림에 나오는 황하강과 양쯔강 표시와 일치해. 유에이가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숨을 들이켰죠. 둘 다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우리의 유산이 살아있다는 걸요. 다음으로 할머니가 녹음해둔 오래된 장례 노래를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조용히 틀어봤습니다. 선율이 물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죠. 강들과 똑같았어요. 영혼들을 물을 건너 인도하는 노래야. 유에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구려 관습과 똑같아. 노래로 강을 건너며 조상들을 기리는 거지. 그 다음 고대 치마를 별이 총총한 하늘에 비춰들었어요. 새의 발톱이 보이지 않는 가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똑같은 신성한 새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태양으로 가는 길잡이로 숭배했던 거야. 고대 하늘을 상상하며 몸이 떨렸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보니 우리의 작은 그룹이 커졌어요. 곧 3명의 친구들이 더 합류했습니다. 청, 메이, 롱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가족 전래품들은 직조된 허리띠, 새긴 빛, 수놓인 목도리였죠. 각각의 물건이 퍼즐의 한 조각을 담고 있었어요. 성벽과 물, 새에 일치하는 무늬들 말이에요. 청이 빛바랜 허리띠를 들어보였습니다. 봐. 이 벽돌 같은 모양들, 고구려 성곽 성벽이야. 메이는 새긴 구슬이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구슬들에는 별과 까마귀 무늬가 있어. 롱이 가족 찬송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두 강을 건너고 까마귀를 따라 우리는 조상의 빛을 지고 간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나무들 사이에 울렸어요. 모두 함께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없이 전해 내려온 비밀 언어 같았어요. 우리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 진실을 보호해왔구나. 유에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우리의 유산은 빛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가 두려워했어요. 한국이 멀고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발견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걸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역사와 기억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요.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따뜻함을 한국에 대해 느꼈어요. 한국이 고구려를 기억해. 한국이 우리 이야기를 존중해.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등불 아래에서 각자의 비밀 일기를 썼어요. 모든 기록이 같은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고 세상과 나누겠다고 맹세했어요. 숲이 우리 주위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반딧불이 사라지고 모임이 끝나자 한 명씩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스터디 그룹이 역사와 우정으로 연결된 용감한 젊은 탐구자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대 나무들과 별이 빛나는 하늘의 지켜봄 속에서 우리의 여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며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이고 우리의 유산이 살아간다는 진실로 하나 됐어요. 어느 맑은 아침 한국 역사학자 이수연 박사에 관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고구려 역사 재검토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바로 이분일까요? 용기를 내서 그날 밤늦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수연 박사님께, 저는 구이저우의 мя오족 학생입니다. 우리 전통에 숨겨진 신비한 상징들을 발견했어요. 2개의 강 까마귀, 숫자 668. 이것들이 한반도 고구려 역사와 일치합니다. 진실을 찾는 데 도와주실까요? 며칠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빛나는 등불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답장이 왔어요. 용감한 학생, 당신의 메시지가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논의해봅시다. 당신이 고구려 역사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연 박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통화를 준비할 때 손이 떨렸어요. 친구들인 유에이, 청메이가 제 주위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카페였는데 부드러운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두운 산길과는 너무 달랐죠. 화상통화가 연결되자 이수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연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년간 고구려를 연구해왔는데 당신의 증거는 새로운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고대 치마를 웹캠 가까이에 들었어요. 카메라가 단부분에 수놓인 짙은 파란색과 갈색 물결을 포착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 고분 벽화의 황하강과 양쯔강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사님이 감탄했어요. 2강은 당신 조상들이 여행한 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은색 668은 고구려가 멸망한 해를 표시하는 거죠. 수세기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해온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화면이 우리 산골 마을과 먼 서울 사이의 다리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에이가 장례 노래 녹음을 틀어드렸어요. 박사님이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의 전통, 음악과 상징, 무늬들이 고구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잠시 경외감에 빠져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환호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믿어줘. 한국이 우리 유산을 존중해. 그 말이 승리의 맛 같았습니다. 박사님이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학술회의에서 당신들의 발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대 왕국들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들의 유산을 우리 공동 역사의 일부로 환영할 겁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한국과의 이런 연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존경받는 학자가 우리의 진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속삭였어요. 통화를 끝내기 전에 박사님이 안전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셨어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당신들의 유산을 보호할 겁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꺼지자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갑자기 세상의 중심 같았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요. 그들은 역사를 중시하고 과거를 존중합니다. 우리의 속삭이던 비밀을 공동의 이야기로 바꿔주었어요. 달빛 비치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며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박사님의 밝은 사무실 불빛을 상상했어요. 머릿속에 가능성들이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바다 너머 사람들과 연결될 거예요. 이것은 발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мя오족 공동체와 한국을 위한 새로운 장이었어요. 고요한 밤에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고 곧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들이 희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이 박사님과의 화상통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한국에서 온 작은 촬영팀이 저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움직이며 소나무 사이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하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이 치마를 촬영하고 저희의 비밀 스터디 그룹 숲 모임과 발견한 고대 의식들을 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들이 한국에서 방영됐을 때 저는 유웨이, 청메이, 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저희의 숨겨진 숲과 속삭이듯 하는 주문, 치마에서 빛나는 은색 668이 나왔어요. 차분한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말했죠. 이 용감한 묘족 청년들이 숨겨진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화면 속 저희의 그림자 같은 얼굴들과 메아리치는 제 목소리를 봤어요.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저희 유산은 영원히 빛날 거라고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들이 넘쳐났죠. 서울의 한 학교에서 당신들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의 선물입니다라고 썼어요. 부산의 박물관에서 치마와 저희 연구 노트 전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저희 그룹에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BBC, CNN, NHK 같은 주요 뉴스 채널들이 저희 발견에 대한 특집을 방영했어요.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요. 한때 조용했던 저희 산골 마을이 전 세계의 관심 중심지가 되었어요. 마을 안에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정부 경고를 두려워하는 다른 이들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죠. 선생님들이 몰래 저희를 꾸짖었어요. 너희는 중국의 일부야. 거짓말을 퍼뜨리지 마라. 경찰이 저희 부모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 자녀들이 외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마치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하는 것처럼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어요.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비밀 일기를 채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내 대륙에 전해졌어.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야. 진실을 지킬 거야. 저희는 속삭였어요. 유산이 곧 힘이야. 이 박사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답장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한국이 당신들과 함께 있어요.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저희 마음속에서 춤췄어요. 그때 한국에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서울 초청장이었습니다. 한 문화재단에서 저희 그룹을 3일간 워크숍에 초청했어요.
저희 연구를 나누고 한국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저희는 기쁨에 소리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인정해줘. 우리 유산을 환영해줘. 워크숍에서 한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저희는 치마와 노래, 조상들의 주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대신 그들이 고구려 성벽 백제 도자기, 신라 금관에 대해 가르쳐줬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과거의 동반 수호자로서 저희를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들이는지 깨달았어요. 그 3일 동안 저희 그룹은 한국과 강력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울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는 되뇌었어요. 저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유산은 영원히 빛날 거라고요. 새로운 새벽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저 라오나링은 서울의 웅장한 대학교 건물 계단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설렘으로 뛰더군요. 박 벚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학생들이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두르고 지나갔답니다. 매일 한국 저녁에서 온 동기들과 함께해요. 고대사와 고고학, 언어학을 공부하죠. 제 친구들인 유에이, 청, 메이, 롱도 여기 있어요. 각자 꿈을 쫓고 있답니다. 유에이는 문화 자료를 연구하고 청은 고대 성곽을 공부해요. 메이는 전통음악을 배우고 롱은 가족 이야기를 디지털로 기록하죠. 저희는 함께 수업에 가면서 мя오 고구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 교수님이 고구려 제국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북부와 만주를 가리키시더군요. 그 다음 저희 구이저우 마을을 확대하셨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이 저희 과거를 세계사와 연결해 주었거든요. 수업 후에 많은 학생들이 제게 와서 궁금해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두강기호에 대해 다시 말해줘. 그 치마는 어떻게 찾았어? 내 가족 장례 노래를 녹음해도 될까? 저는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답했답니다. 저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들의 눈이 빛났어요. 한국 학생들이 문화행사에 초대해 주었어요. 전통 다도를 참석하고 탈춤이라는 가면물을 관람했죠. 친구들이 만든 뜨거운 비빔밥도 맛봤답니다. 저도 мя오 자수 기법을 나누고 마을 성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모닥불 주위에서 함께 춤추며 мя오와 한국 선율을 섞어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죠. 불꽃이 튀고 타닥거릴 때 이 순간을 기다렸던 모든 조상들을 떠올렸어요. 주말에는 국립서울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공유유산 мя오와 고구려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도왔어요. 저희 치마가 이런 종류의 첫 기록물로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전시되었답니다. 옆에는 고구려 까마귀 그림과 고대 성곽 벽돌이 놓여 있었죠. 관람객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쓰인 안내판에서 저희 이야기를 읽어요. 가족들이 속삭이며 가리키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도서관에서 고구려를 처음 연구한 한국 탐험가들의 오래된 일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의 필체는 신중하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제 것과 똑같더군요. 숨겨진 전통을 언급한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을 붙였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 일지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밤이면 가로등 네온 사인 아래로 기숙사에 돌아가요. 도시가 생명력으로 윙윙거리죠. 가방에 손을 넣어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치마천을 만져봅니다. 고향 냄새가 은은하게 나더군요. 구이저우의 강과 반딧불, 별빛 아래 비밀 스터디 그룹을 기억해요. 일기장을 열어 적었답니다. 오늘 고구려가 한때 다스렸던 곳에 섰다. 조상들이 감히 꿈꾸었던 곳을 걸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우리 유산은 영원히 빛난다. 눈을 감으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내 이야기를 지켜라, 내 아이야. 할머니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업과 학회에서 박물관과 축제거리에서 저는 저희 진실을 전합니다. 새로운 мя오와 한국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봐요. 함께 이 유산을 살려갈 거예요. 저희 여정은 비밀 치마와 숨겨진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제 나라와 언어, 마음을 넘나들며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한국이 저희를 받아주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으니 미래는 밝아요. 이것이 제 밝은 미래입니다. 저희의 밝은 미래예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우리 유산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